안녕하세요, 다니엘쌤입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바로 아딱 fuck you 욕한 거 아니고요. 아딱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나 자주 놓치는 부분들을 정리한 영상입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권총 두 자르면 전투 행동 한 번으로 힘 플러스 2, B 플러스 2가 되나요? 답은 NO입니다. 양손에 무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한 번에 쓰는 것이 아니라 각각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손에는 마체테, 한 손에는 45구경 자동 권총이 있다고 했을 때 전투를 하면 이 둘의 효과를 동시에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카드를 써서 공격할지 선택해서 선택한 쪽의 효과만을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요 사건 진행은 언제 어떻게 되나요? 주요 사건은 파멸 토큰의 개수가 주요 사건의 파멸 한계값 이상일 때 진행이 됩니다. 파멸 한계값은 주요 사건의 하단의 숫자를 말합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것은 주요 사건은 신화 단계의 두 번째 세부 단계에서만 진행됩니다. 두 번째 세부 단계란 플레이 상태인 모든 파멸 토큰의 개수를 세고 그것을 파멸 한계값과 비교해서 파멸 토큰이 파멸 한계값 이상일 때 진행시키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신화 단계의 세 번째 세부 단계인 조우 카드 뽑기에서 특정 카드로 인해 파멸 토큰이 올라졌다고 해서 바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특정 카드에는 이 효과는 주요 사건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가 있는 경우에만 주요 사건이 진행이 되고 없다면 다음 신화 단계의 두 번째 세부 단계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주요 사건이 진행될 때에는 주요 사건 카드 위에 있는 파멸만이 아니라 플레이 중인 모든 파멸을 제거합니다. 플레이어 카드 위에 올라간 파멸이나 적이나 장소 위에 올라간 파멸 역시 전부 제거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주요 목적은 언제 어떻게 진행하나요? 특정한 문구가 없다면 보통 단서를 내서 주요 목적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이 단서는 특정한 지시가 없다면 모든 조사자가 나눠내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 혼자 충분한 단서가 있다면 혼자 내도 됩니다. 특정한 조건, 예를 들어 A 장소에 있는 조사자들이 요구 수량만큼 단서를 모아 주요 목적을 진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면 당연하게도 A 장소에 있는 조사자들만 단서를 모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지시가 없다면 주요 목적을 진행하는 것은 조사자의 행동을 쓰지 않습니다. 또한 진행해야 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다면 선택이 아니라 해당 조건을 만족했을 때 무조건 주요 목적을 진행해야 하고 진행해도 됩니다나 별도의 문구가 없다면 조사자들이 임의로 조사자 단계에 진행시켜도 됩니다. 한 캠페인에 쓴 조사자를 다른 캠페인으로 데려가도 되나요? 네, 됩니다. 업그레이드된 카드들로 이루어진 덱을 그대로 들고 갈 수 있습니다. 단, 이전 캠페인에서 받았던 트라우마나 추가되었던 약점도 그대로 들고 가야 합니다. 다만, 이는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한 캠페인에서 열심히 굴렀던 조사자는 잠시 쉬게 두시고 다른 조사자로 0레벨로 새롭게 덱을 짜서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내가 이 조사자를 다른 캠페인에서 또 하고 싶다 한다면 역시 0레벨로 덱을 다시 짜게 된다면 트라우마와 추가된 약점 역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텅빈 장소가 뭔가요? 간단합니다. 텅 빈 장소는 조사자나 적이 없는 장소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미공개면인 장소도 역시 조사자나 적이 없다면 텅 빈 장소입니다. 따라서 출연 키워드에 텅 빈 장소 어디든 이라는 말이 있다면 미공개 장소에도 적이 출연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조우 카드에서 적을 뽑았는데 출연 키워드에 맞는 장소가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적은 버려집니다. 그리고 이를 보충할 추가적인 조우 카드를 뽑지 않습니다. 사냥꾼 키워드를 가진 적이 이동해서 제가 있는 칸으로 왔을 때 한 대 때리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적 단계에서는 첫 세부 단계에 사냥꾼 키워드를 가진 적이 가장 가까운 조사자 방향으로 한 칸 이동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자가 있는 장소에 들어왔다면 그 적이 냉담한 키워드가 없다면 즉시 조사자와 교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적 단계의 두 번째 세부 단계에서는 적들이 공격을 합니다. 방금 사냥꾼 키워드로 나에게 왔던 적이 나를 한 대 때립니다. 즉, 한 칸 떨어져 있는 사냥꾼 적은 적 단계가 되면 나에게로 와서 나를 한 대 때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냥꾼 키워드가 있는 적에게서 한 칸 떨어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번개 표시 화살표는 몇 번이고 효과 발동이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름대로 자유격발이기 때문에 조건만 맞는다면 몇 번이고 격발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체력 단련이 있는데 체력 단련을 여러 번 사용해서 힘이나 의지를 2 이상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모든 격발은 선택이란 점도 알아두세요. 그럼 자유격발은 정말 아무 때나 자유롭게 쓸 수 있나요? 역설적이게도 아닙니다. 자유격발도 쓸 수 있는 타이밍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정리한 이미지는 위와 같습니다. 헷갈리신다면 능력 테스트나 조사자 단계에서 쓸 수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좀 더 게임에 숙달을 내고 난 다음에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제 행동이 남았는데 그냥 패스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조사자들끼리 번갈아 가면서 행동해도 되나요? 조사자 단계에서 어떤 조사자가 먼저 행동할지는 매 라운드마다 정해도 되지만 그렇다고 조사자 A가 행동 1을 하고 조사자 B가 행동 1을 하는 식은 안 됩니다. 조사자 한 명이 행동 3번을 다 하고 그 다음 조사자가 행동하는 식이어야 합니다. 그럼 조우 카드 뽑는 순서도 마음대로죠? 그건 또 아닙니다. 조우 카드를 뽑는 순서는 무조건 대표 조사자부터 시계 방향입니다. 그리고 마블 챔피언스 카드 게임과는 다르게 조우 카드를 한 장씩 미리 받고 공개하면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한 조사자가 조우를 전부 처리하고 다음 조사자가 조우 카드를 뽑는 식입니다. 급증 키워드와 같이 조우 카드를 한 장 더 뽑는 카드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미리 조우 카드를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제가 2친 시대를 샀는데 캠페인 전용 약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죠? 아딱은 흔히 1시나리오부터 8시나리오까지 쭉 달리는 캠페인 모드와 해당 시나리오만을 즐기는 독립 시나리오 모드가 있습니다. 캠페인 전용 약점들은 보통 뽑을 때마다 안 좋은 방향으로 진화를 하는 약점이고 따라서 오래 남아서 오래 괴롭히라는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캠페인 모드에서만 쓰라고 하는 거죠. 틈새 공격은 언제 받나요? 자신과 교전 중인 적이 있을 때 회피, 전투, 협상, 후퇴 외에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지금 교전 중인 모든 적이 조사자를 공격합니다. 그럼 손전등을 써도 틈새 공격을 받나요? 받습니다. 손전등을 써서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A적과 교전 중일 때 나와 같은 장소에 있는 조사자와 교전 중인 B적을 교전 행동으로 끌어오는 것도 역시 틈새 공격을 받습니다. 회피, 전투, 협상, 후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동을 쓰지 않는 자유격발이나 신속 키워드를 가진 카드는 틈새 공격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제 총에 총알이 다 떨어지면 버리는 거 맞죠? 아닙니다. 총알이나 보급품이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나의 플레이 영역에 있습니다. 대신 밀어내기는 가능합니다. 가령 내가 한 손에는 소모품을 다 쓴 손전등을 다른 한 손에는 권총을 들고 있을 때 패에 있는 마체테를 플레이하면서 손전등을 선택해서 버릴 수 있습니다. 버린 카드 더미와 상호작용하는 쓰레기 더미 뒤지기와 같은 카드의 효과 때문에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카드 이름 앞에 별 모양이 있는데 이건 뭐죠? 고유 표시입니다. 고유 표시가 붙은 카드는 모든 플레이 영역에 한 장밖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밀란 크리스토퍼 박사를 깔았다면 다른 플레이어는 밀란을 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서 플레이를 할 때에는 고유 자산을 누가 넣을 것인지를 조율해야 합니다. 내가 고유 카드를 플레이하게 되면 다른 조사자는 같은 이름의 고유 카드를 플레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심해야 할 것은 고유 자산으로 고유 자산을 밀어내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밀란 크리스토퍼 박사를 패해서 플레이하면서 이미 깔린 밀란을 버린 카드 더미로 보내는 것이 안 됩니다. 이유는 슬롯은 카드를 내려놓고 체크를 해서 해당 슬롯보다 넘어가면 카드를 선택해서 버리는 식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유 카드는 플레이 영역에 한 장밖에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장의 고유 카드가 플레이 영역에 존재하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냉담한 키워드는 대체 뭔가요? 보통 적들은 뽑거나 같은 장소에 들어오게 되면 자동으로 교전하지만 냉담한 적들은 자동으로 교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전 상태가 아닌 냉담한 적은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냉담한 적들을 잡고 싶다면 교전 행동으로 행동 한 번을 써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귀찮은 적입니다. 조우 카드 적에서 적을 뽑았는데 먹잇감이 있다면 먹잇감과 교전하는 게 맞죠? 아닙니다. 적을 뽑았을 때 출현 키워드 없이 먹잇감 키워드만 있다면 먹잇감 키워드와 상관없이 그 적을 뽑은 조사자와 교전합니다. 먹잇감이라는 단어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룰인데요. 적을 뽑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위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촉수 토큰 나왔는데 그럼 제 능력치는 얼마가 되는 거죠? 촉수 토큰을 자동 실패라고 부르고 해당 능력 테스트를 자동으로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만약 모자란 차이만큼 블라블라를 해라 라는 조우 카드 테스트에서 자동 실패 토큰을 뽑았다면 조사자의 능력치를 0으로 계산합니다. 가령 의지를 3 테스트에서 모자란 차이만큼 공포를 받는 부패한 시체 테스트에서 자동 실패를 뽑았다면 3의 공포를 받는 것입니다. 이때는 요행과 같은 카드를 썼다고 해서 공포를 덜 받는 것이 아니라 최종 보정값이 0인 것으로 취급합니다. 단서가 없는 장소에서 직감에 따라 움직이다를 쓰면 토큰 저장소에서 단서를 발견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게임에서 토큰 저장소에서 단서를 가지고 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있다고 해도 토큰 저장소에서 가지고 온다고 정확하게 써져 있습니다. 단서를 발견한다는 것은 장소에 있는 단서 토큰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커머러 카드 게임을 하면서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때요? 많이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